김지은은 옷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며 오빠의 친구 민지가 들어왔다. 민지의 눈이 지은의 벗은 몸을 스치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지은은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웠다. 왜 민지 언니가 그렇게 봤을까? 그냥 실수일 뿐인데 하지만 그 반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민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고 지은은 그걸 느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지은은 22살 대학생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오빠 태호는 그런 가정의 장남으로 지은을 항상 보호하려 했고 그의 친구 민지는 지은에게 언니처럼 친절했다. 민지는 25살 직장인으로 태호와 대학 동기였다. 그녀는 강한 성격의 여성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오랫동안 억눌러왔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다. 그날 사건은 민지에게도 충격이었다. 지은의 방에 들어서며 본 그 장면은 그녀의 억눌린 욕망을 자극했다. 지은이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까? 민지는 그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시며 자책했다. 태호의 여동생을 그런 눈으로 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태호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파티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렸고 친구들이 모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어색하게 인사했다. 언니, 어제 미안해요. 문 잠그지 않아서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거지? 잊어버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파티 중 둘은 우연히 부엌에서 마주쳤다. 민지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지은이 물었다. 언니, 어제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그냥 실수였는데 민지는 손을 멈추고 지은을 쳐다봤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예뻐 보였어. 그 이상은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예뻐 보였다고? 여성으로서 지은은 그날부터 민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은 보통의 대학 생활을 했지만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 남자친구는 지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은은 그 관계가 공허하다고 느꼈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런 공허를 채워주는 듯했다. 한 주 후 민지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같이 산책할까? 오빠 없이 둘이의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다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아, 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오랫동안 숨겨왔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그게 무슨 일? 하지만 동시에 끌림을 느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됐다. 지은은 처음으로 여성과의 감정을 탐구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가족의 압력에 직면했다. 태호가 둘의 친밀함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호는 보수적인 남자로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이상하네.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눈치챘다. 지은아, 민지 언니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여자끼리 뭐 그렇게.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둘을 옥죄기 시작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게 옳은 걸까? 부모님께 실망드릴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태호의 질투에서 왔다. 태호가 민지에게 물었다. 너 지은이 좋아해?
여자로서 민지는 부정했지만 태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오빠가 의심해. 지은은 울면서 매달렸다. 언니, 왜?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아 고통스러워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고 학업이 흔들렸다. 민지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운명처럼 둘은 다시 만났다. 지은이 민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언니,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첫 번째 파일은 끝난다. 둘의 관계가 재개된 후 더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서울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현대적인 공간으로 민지의 독립적인 삶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지은의 부모님이 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는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 민지의 메시지를 봤다.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지은을 추궁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 언니랑 무슨 관계야? 지은은 당황하며 거짓말했다. 그냥 친한 언니예요. 오해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폭발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동성애자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와 하지만 속으로는 찔렸다.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내가 왜 이렇게 느껴야 해? 정상적인 게 뭘까? 민지도 가족의 압력을 받았다. 민지의 부모는 시골 출신으로 딸이 결혼하지 않는 걸 걱정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다. 민지야, 언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나이 차서. 민지는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가 둘을 괴롭혔다. 회사에서 민지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민지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지.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이 압력 속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이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해외로. 민지는 웃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족이 있잖아. 하지만 이 대화는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첫 번째 배신은 여기서 왔다. 지은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대학 친구 수진에게 나 민지 언니 좋아해. 여자로서 수진은 충격받았지만 지지했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문을 퍼뜨렸다. 학교에서 지은에 대한 험담이 시작됐다. 김지은,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상처받아 민지에게 달려갔다. 언니, 학교에서 소문났어. 어떻게 해? 민지는 화가 나서 지은을 탓했다. 왜 친구에게 말했어? 조심해야지. 이 말다툼은 둘의 첫 번째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태호가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민지랑 무슨 일 있었어? 민지가 이상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는 민지를 추궁했다. 너 내 동생 건드렸어? 솔직히 말해. 민지는 부정했지만 태호는 믿지 않았다. 너 같은 애랑 친구 그만할게. 태호의 이 말은 민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민지는 태호와의 우정을 잃을 뻔했다. 이 사건은 민지의 결정을 촉진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 가족에게. 지은은 무서웠지만 동의했다. 먼저 민지의 가족에게 고백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왜 그래? 치료받아봐.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지은의 가족에게는 더 힘들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너 미쳤어? 당장 그만둬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다. 이 공개는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태호는 민지를 미워하게 됐고 지은과도 거리를 뒀다. 너 때문에 가족이 깨져. 지은은 이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사회의 시선도 가혹했다. 회사에서 민지의 상사가 개인 생활이 직장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지은은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이 모든 대가는 둘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이 민지에게 물었다. 언니, 후회해. 민지는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이 파일의 끝에서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지은의 옛 남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지은의 소문을 듣고 복수를 계획했다. 옛 남자친구 준호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준호는 지은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소문을 듣고 그는 민지를 증오했다. 지은이를 빼앗은 년. 준호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레즈비언이었어? 나 속였어. 지은은 무시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김지은, 동성애자. 주의하세요. 이 글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민지에게 달려가 울었다. 언니, 어떻게 해? 학교 못 다녀. 민지는 준호를 찾아갔다. 지은이 건드리지 마. 너랑 끝난 거잖아. 준호는 비웃었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망가졌어. 내가 사라져. 이 대치로 민지는 분노했다. 하지만 준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님의 비밀을 아세요? 부모님은 더 화가 났다. 아버지가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이제 그만해.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못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슬픔과 분노로.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더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이 가족을 잃는 걸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내적 갈등이 커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둘을 판단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동성애 수용률 낮아. 민지는 그걸 보며 절망했다. 회사에서 동료가 민지 씨, 요즘 뉴스 봤어? 그런 사람들 이상하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압력 속에서 민지는 배신을 저질렀다. 그녀는 옛 연인과 만났다. 옛 연인은 남자였다. 민지가 억눌러왔던 이성애적 감정을 자극했다. 민지야, 너 아직 나 좋아하지? 민지는 술에 취해 그와 키스했다. 다음 날 후회했다.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해?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언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지는 거짓말했다. 회사 일 때문이야.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가 민지의 배신을 알아챘다. 그는 지은에게 사진을 보냈다. 민지가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지은은 충격받아 무너졌다. 언니, 이게 뭐야? 민지는 울면서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아. 순간적인 실수야.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가 나를 속였어. 우리 끝이야. 이 지은은 민지를 떠났다. 혼자서 고통스러워했다. 이 배신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해졌다. 친구 수진이 지은을 구했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내 삶이야. 민지도 후회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다시 고백했다. 엄마, 나 동성애자야. 받아들여. 어머니는 이번에는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볼게. 이 변화는 작았지만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관계는 깨졌다. 지은은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한국을 떠나야 해. 태호가 지은을 찾아왔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태호는 민지와 화해하려 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다시 해봐. 하지만 민지는 이미 늦었어. 이 파일에서 고조되는 긴장은 지은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언니, 용서할게.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민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사회의 압력과 내적 갈등이 둘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사랑은 남아있었다. 지은의 유학 준비는 순조로웠다. 그녀는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민지가 있었다. 출국 전날,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잘 지내? 민지는 너도 짧은 대화였지만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지은은 공항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오지 않을 텐데. 하지만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가지마.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왜 이제 와? 민지는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지은의 부모가 유학을 반대했다. 민지 때문에 가는 거지? 안 돼, 지은은 아니에요. 제 미래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민지를 탓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지은이 유학을 포기하고 민지와 함께 살기로 하자 주변의 반대가 쏟아졌다. 태호조차 생각해봐, 동생아. 힘들어. 지은은 오빠, 내가 이해해줘. 태호는 고민 끝에 지지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 지지는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집안에서 나가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와 함께 살았다. 둘의 동거 생활은 행복했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민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더 자유로운 스타트업으로. 지은은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경제적 압박이 왔다. 언니, 돈이 부족해. 민지는 내가 더 벌게.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두 번째 배신은 여기서 왔다. 민지가 옛 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이다. 여성 동료였다. 민지 씨, 나도 너 좋아해. 민지는 유혹에 넘어갔다. 지은이 그걸 알게 됐다. 민지의 휴대폰을 본 것이다. 언니, 또.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를 배신해? 민지는 미안해. 압박 때문에. 지은은 변명하지 마. 이번에는 지은이 떠났다. 그녀는 수진의 집으로 갔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떡해? 수진은 강해져. 지은아, 이 사건은 지은의 식탁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사랑이란 게 뭘까? 왜 이렇게 아파? 민지도 반성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왜 배신했지? 상담사는 사회 압력 때문일 수 있어. 민지는 변화하려 노력했다. 가족과 대화했다. 아빠, 나 받아들여줘. 아버지는 노력해볼게. 이 변화는 느렸지만 진행됐다. 지은은 민지 없이 살아보려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여성 친구였다. 하지만 민지가 떠오렸다. 아직 사랑에 고조되는 긴장은 재회로 이어졌다.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지은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성숙하게. 그들은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LGBT 지원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힘든 사람 많아. 이 만남은 힘을 줬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뉴스에서 동성의 권리 확대. 둘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야, 결혼해. 민지는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이 파일의 끝에서 최종 위기가 다가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교통사고였다. 중상이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아빠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민지도 함께 갔다. 태호가 민지, 너 여기 왜 와? 민지는 지은이 때문에. 태호는 수긍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깨어났다. 지은아, 이 지은은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미안하다. 이 말은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퇴원 후 민지를 받아들였다. 민지 씨, 지은이 잘 부탁해. 이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는 여전했다. 둘은 결혼식을 꿈꿨다. 하지만 한국법은 허락하지 않았다. 언니, 해외에서 할까? 민지는 그래. 그들은 미국으로 갔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친구들과 가족 일부가 참석했다. 태호가 축하했다. 축하해. 동생아. 의 결혼은 둘의 승리였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민지의 직장에서 차별이 시작됐다. 결혼했다고? 이상해. 민지는 싸웠다. 내 권리야. 지은도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동성애자의 삶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단체가 항의했다. 도덕 파괴. 하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용감해. 이 논란 속에서 둘은 강해졌다. 하지만 최종 대가는 컸다. 민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에서 민지야, 행복해. 민지는 네. 엄마.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 죽음은 민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활동가가 됐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지은도 함께했다. 그들은 시위를 주도했다. 평등을 위해 경찰과 충돌했다. 체포될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투쟁은 둘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둘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잘했어. 민지는 하지만 지은은 물었다.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은 독자를 자극한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